안녕하세요. 김라나입니다. 자, OT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험 대비하는 데 있어서 또 그리고 이 교재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참고할 내용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는요. 자료 해석 파트에서 저희가 알아둬야 될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총 20문제를 25분 안에 풉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파트에 비해서는 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뒤쪽에 그래프나 또 그리고 표 해석하는 문제들에서 진짜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시간 분배를 좀 잘 해주셔야 될 텐데요. 우선 수리 능력을 평가하는 파트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앞쪽에 있는 내용들은 어려운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아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하지만 수리 능력을 평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부터 배워왔었던 그 수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앞에서 한 문제 1번부터 이제 7번 정도, 8번 정도까지 문제가 쭉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기본적인 그 수학적인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우선 어려운 공식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공식들은 잘 외우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되면 평균 한 문제당 약 1분 15초 내에 풀어야 됩니다. 한 문제당 1분 15초. 또 그렇게 생각하면 1분 15초가 되게 짧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먼저 그 타이머 같은 거 누르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보통은 30초에서 50초 사이 안에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보통 문제들은요. 그래서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느껴주실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쪽에 표나 자료를 해석하는 데에서는 문제가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앞에 문제를 최대한 빨리 풀어주시는 거.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수리에 관련된 거, 뭐 최대 공약수나 최소 공배수, 그냥 방정식을 푼다든가 부등식을 푼다든가 확률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우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의 문제들은 진짜 난이도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사실은 없을 것 같고요. 뒷부분에 방정식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조금 이제 그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 또한 제가 꼭 나올 유형이라든가 문제풀이 요령들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전혀 걱정하실 게 없는 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자료 해석, 본격적인 자료에서 표나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쪽에 있는 문제들이 난이도가 높고요. 여기에 있는 유형들은 많이 익숙해지시고 연습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저희가 각 파트별로 어떻게 좀 요령을 생각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쪽에서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거 계속 반복일 것 같아요. 기초 응용 수리에서는 시간을 무조건 아끼셔야 돼요. 무조건 빨리 푸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10초 안에 풀리는 문제도 있고요. 20초 안에 풀리는 문제들도 있으니 거기에서 시간을 최대한 많이 세이브해서 저희가 자료 해석 뒤쪽에서 표와 그래프에서 조금 전략적으로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간을 아끼는 거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 해석 그 표나 그래프에서는 풀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다 시간을 분배하자는 거 여기 부분이 가장 포인트가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풀이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문제를 좀 접해보시고 많이 풀어보셔야지 이 문제는 내가 어느 정도 스킵해도 좋겠다. 혹은 이 문제는 여기에서 어떤 그 문제 유형들 뒤쪽에서 또 살펴볼 거거든요. 자, 그런 거 할 때 이 문제에서는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기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말이 뭔지 모르실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셔야지 스스로 자기만의 풀이 전략,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긴다는 거 그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간 분배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최대한 세이브, 여기에다 그 뒤쪽에다가 표와 그래프에다가 시간 분배를 꼭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저희가 먼저 앞서서 시험 본 수험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표나 그래프 문제 푸는데 오래 걸린다는 게 공통적인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꼼꼼히 다 풀 수 있는 시간이 절대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제가 모의고사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문제를 풀다 보면 수의 계산이 너무 과한 경우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막 5자릿수 곱하기 소수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그게 한두 문제가 아니라 뭐 10개씩 계산이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스킵하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꼼꼼히 다 풀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걸 유념해 주시고 자기가 맞출 수 있는 걸 100% 다 맞춘다는 데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공식을 요구하는 그러한 문제는 없습니다. 똑같이 활용 문제, 뭐 시간, 뭐 속력, 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속시 문제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딱
딱 거속식 공식만 알면 되지 거기에서 막 되게 어렵게 들어가거나 응용을 하는 공식이 있는 문제는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떠한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표와 그래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서도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요. 암산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 해석 부분은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파트가 바로 공간 능력 파트입니다. 공간 능력 파트는 그거에 비해 시간이 좀 적죠. 18문제를 저희가 10분 동안 풀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한 문제당 그러니까 1분당 2문제, 즉 한 문제당 30초의 시간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요. 여유는 없지만 실수 안 하고 꼼꼼하게 여유는 없지만 여긴 여유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여유는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자기가 풀 수 있고 맞출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30초당 한 문제인데요. 사실 문제가 나와 있는 내용이 입체 도형과 전개도 또 거꾸로 전개도와 입체 도형 사이에 일치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10초 만에 풀리는 문제들도 있고요. 어떠한 문제들은 또 30초 다 써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이 블록스 개수 세기라던가 겨낭도 찾기 했을 때 블록 개수 세는 문제는 숫자 하나하나 더해야 되고 숫자 하나만 틀리면 답이 틀리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시간을 꽤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문제 유형을 풀어보시고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파트가 생기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에서는 많이 시간도 걸린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입체도형이나 전개도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는 가장 저하고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가장 내가 자신 있다. 가장 나와 잘 맞는다. 나는 시간은 좀 걸리지만 난이도가 낮은 게 좋다. 하나 더하는 거 꼼꼼하게 더하는 걸 잘한다 하면 이쪽 파트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문제를 접해보시고 자기가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파트를 정해서 그 부분 먼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어렵다고 그 수험자분들이 입 모아서 얘기하는 부분은 바로 입체도형과 전개도의 일치 부분을 찾는 문제 유형입니다. 저희 그러면 만점비법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형마다 자신만의 풀이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풀어보셔야지 압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블록개수 세는 것 같은 경우에도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밑에 거부터 더해서 셀 건지 네, 그래서 옆에 거부터 셀 건지 이런 식으로 어떤 걸 포인트로 잡을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자기가 편한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가장 편한 방법, 제가 알려드렸을 때 편한 방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장 편한 방법, 안전한 방법을 찾으셔야지 됩니다. 실수가 적은 방법.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저희가 이렇게 블록개수 세는 거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여기에선 다 맞출 확률이 높죠. 그래서 블록개수 세는 거, 그 다음에 겨냥도 찾는 거가 그 다음으로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 다음 입체도형과 전개도는 아무래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파트라서 순서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맞추기 때문에 점수를 더 높게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배열은 한 거지만 저는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자기가 가장 편하고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강한 고루한 파트를 찾으셔서 그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배분 역시나 중요합니다. 그 블록 계산하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 계산 하나하나 틀리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 때문에 여기서 시간이 좀 제일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간 걸리는 거로 치자면 겨낭도 찾는 거 괜찮고 요 다음에 블록개수 그 다음에 입체도형 이런 식으로 시간 배분 또 순서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한 먼저 풀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풀어보시고 자기가 편한 문제로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습할 때는 한 문제당 30초 말고 20초로 제한을 두시고 타이머하고 계속 연습해 주시면 막 이렇게 저희가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막상 볼 때에는 조금 더 편하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연습하시라는 거 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시험 보신 수험자분들은요. 입체도형을 전개도로 입체도형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입 모아서 말씀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후기고요. 이전 출제되던 지도 유형이 있을 때보다는 시간적으로 맞아요. 지도 유형이 있을 때는 진짜 시간이 많이 부족했었는데요. 이게 빠져서 그래도 좋습니다. 그리고 전개도를 실제로 접어보는 것보다 먼저 생각해보는 걸 추천해요 했는데
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는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전개도가 그냥 입체도형으로 그려지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재에 페이지 있습니다. 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실제로 저희가 뒤에 마지막에 핵심 정리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실제로 그 부분을 뭐 프린트해서 오려서 한번 접어보시고 늘 문제 풀 때마다 접으시라는 게 아니라 접어보시고 이거랑 이거는 마주보는 것, 이거랑 이거는 옆에 있는 면 이런 식으로 좀 익혀두시면 나중에 머릿속으로 상상할 때 훨씬 더 잘 그려지실 거예요. 그 요령은 핵심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블록 개수를 세는 것이 가장 쉬워서 난이도는 가장 낮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가장 먼저 푼다는 분이 가장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서 진짜 조심하셔야, 쉽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각소토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30문제를 3분 동안 풉니다. 말 그대로 지각하는 속도를 체크하는 거라서요. 평균 6초당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6초당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풀려줘야 되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 6초도 생각하면 너무 짧다라고 생각하시면 막상 타이머를 해보시면 또 그거보다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문제들이 쭉 나왔을 때 모두 다 똑같은 난이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개개인마다 느끼는 게 나는 문자가 나왔을 때 너무 쉬운데 나는 숫자가 나왔을 때 너무 쉬운데 하고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중간중간에 다 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평균 6초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문제를 다 6초로 똑같이 쓰시는 건 아니니 자기가 자신 있는 파트가 나왔을 때 계속해서 이 노하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많이 반복하셔야지 노하우,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그대로 파악하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빠른 인지 능력을 체크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틀릴 경우에 감점되기 때문에요. 모두 다 풀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파트는 특히나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모두 다 푸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고득점 하는 분들이 한 24점 정도 맞는다고 평균이 나와 있으니까요. 모두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정확히 푸는 거, 틀리지 않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류는 이렇게 두 개입니다. 대응 비교하고 개수색인데요. 위에 나와 있는 보기에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 맞는 거 틀린 거 고르는 문제 고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왼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그림이나 글씨를 똑같이 개수만 세면 되는 유형 이렇게 난이도는 둘 다 꽤 낮습니다. 역시나 똑같습니다. 자신만의 그 적합한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은요. 저와 같이 모의고사 풀면서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방법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랬을 때 스스로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풀이를 찾아주셔야 돼요. 특히 이 마지막 지각 속도 파트는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수세기 유형부터 여기서는 풀으라고 하는데요. 너무 쉬운, 이거는 뭐 사실 저희가 속도를 체크하는 거지 난이도가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틀리지 않게 개수를 세는 거 먼저 해주시면은 조금 더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고득점 하시는 분이 20점에서 25점 정도, 20개에서 25개 정도 맞추는 걸로 평균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푸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틀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시고 풀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시험 보신 수험자분들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30문제를 시간 안에 풀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 번 풀어서 스킬을 터득해야 되면 자기만의 방법을 터득해야 되고요. 틀림은 감점이지만 꼼꼼히 풀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틀리지 않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겠어요. 시험장에서 긴장해서 그런지 연습했던 것보다 못 풀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컨디션의 문제이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해 주시는 것도 엄청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모의고사에서 만나서요. 직접 실전에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